네벌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의 공식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즉 원리를 알아야지 일단 뭔지를 풀겠죠. 그리고서 사인 법칙의 지금 변형들, 사인 법칙에서 이제 공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걸 기억을 할 거고, 실제로 이제 3번에서는 이 행동들이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 적용을 할 건지, 그러고서 선생님이 예제 4개 문제, 즉 사인 법칙에 대한 사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4개 유형을 문제를 풀어드릴 거니까 그 유형을 보고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은 눌러주시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서 수업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다루는 첫 번째 사인 법칙을 배울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은 일단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에서 세 각의 크기 ABC와 그리고 세 변의 길이 ABC, 이거의 및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의 관계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언제 봤냐? 중3 때 해봤어요. 중3 때. 그래서 중3 때 기억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외접원이라는 애가 있었고, 거기 상태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ABC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중3 때 했었던 거에서 지금 원주각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주각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이 각의 크기를 A, 그리고 BC의 길이를 이때 이걸 스몰 a 이렇게 표현을 한다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이때 반지름 보이면서 삼각비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우리 지금 중심을 지나가는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줘라 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었고, 그럼 이때 여기 각의 크기가 여기 원주각, 즉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로서 똑같아요 라고 해서 여기 각의 크기가 다시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는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직각 A라는 걸, 이 각 A라는 걸 주인공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지름이 빗변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A는 지금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읽어줘? 사인을 읽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인 각 A가 이때, 그럼 빗변은 2R 분의 이때 스몰 BC 이렇게 써서 BC가 A여 이렇게 쓰여지겠지.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꾼 거야? 그냥 2R은 하고서 써보고 싶다고. 그럼 2R은 하고 쓰려다 보니까 결국 사인 A분의 A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사인 B도 표현을 하다 보면, 사인 B의 표현은, 사인 B는 2R분의 결국적으로 걔한테 마주보는 변 B여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2R은 사인 B분의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언제 쓰는지, 그리고 첫 번째 볼 건 이제 이 공식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보고서 들어갈게요. 증명 아셨죠? 그래서 원주각 중상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거 볼게요. 네, 그래서 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외웠던 식을 한 번만 다시 쓰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얘네가 지금 비율이 다 똑같은데 뭐로 똑같다고? 아까 지름 2R로 똑같다고. 그럼 이때 첫 번째에서 다루는 건 아까 표현했던 걸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인 A는 2R분의 A여, 사인 B는 2R분의 B여, 사인 C는 2R분의 C여. 그냥 위에 거 변환시키는데, 이때 여기서 지금 볼 건 이 오른쪽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얘는 지금 오른쪽에 뭐라고 써였어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각을 변으로 표현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각을 변으로 표현했을 때 결국 사인 A라는 걸 이용해서 2R분의 A 이렇게 길이들로만 표현을 할 거라고. 길이들로. 이런 내용에서 써먹는 게 1번. 그래서 이 1번은 각을 변으로 써보려고 할 때 써먹는 행동이고, 두 번째, 이 식을 또 바꾸다 보니까, 그럼 A는 2R 곱하기 사인 A,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분의 사인 C인데,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어떤 변을, 이 변을 결국 삼각비인, 즉 각으로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변을 각으로서 해석을 하려고 할 때는 이때 변들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요, A 대 B 대 C, 이거의 지금 길이의 비율은 결국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행동은 둘 다 왔다 갔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라는 걸 둘 다 왔다 갔다 하시면, 즉 변의 B를 각의 B로, 즉 변의 B는 각의 B와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각이라는 건 결국 삼각비의 b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삼각비의 b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사인 법칙을 언제 써야 되는지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진짜 사인 법칙을 이제 학생들이 언제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한 변의 길이와 그리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얘네 둘 각을 아니까 나머지 각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각을 먼저 구할 거예요. 얘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거기 상태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그럼 나머지 이때 이 두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는 결국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왜? 방금 나는 사인 A 값을 구했잖아. 그럼 사인 A분의 A가 라고 한다면 뭐 BC의 지금 B에 대한 여기 변을 B라고 놓는다면, 그럼 사인 B분의 B여 이렇게 써서 결국적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을 찾을 거라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때 그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해주냐? 끼인 각이 아니래잖아.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배웠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끼인 각이 아닌 걸 주어졌을 때는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게 있으면 무슨 뜻이냐? B가 이만큼 길이가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만큼 세타인 걸로 표현을 해줬을 때, 그때 길이가 C인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C가 이만큼이 된다면 이때 이 상태에서 C가 이만큼이 되는 거는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이렇게 삼각형이 될 수 있다고. 즉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저기서 봤던 이 노란색 삼각형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삼각형이 지금 두 가지나 나온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한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했을 때 나머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지 이 정도의 얘기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에 대한 예제 세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낼 거예요. 예제 1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가 루트 3, AC가 루트 2, 각 C가 60도였을 때 이때 변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뭐야?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려줬을 때 결국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뭐 이걸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이는 두 가지로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풀이는 중3 때 배웠던 내용만 갖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즉 삼각함수가 들어왔다고, 고등학교 삼각함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중3 걸 무조건 버리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를 해드리는 내용이야. 이때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는데 선생님 여기가 루트 2잖아. 그리고 여기 각도가 60도예요. 그럼 우리 중3 때 뭐 했어? A에서 BC로 수선을 내렸다는 거지. 그럼 비율로 생각하다 보니까 60도,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을 내린 얘를 H라고 한다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H가 2분의 루트 6이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B의 길이는요 라고 한다면 AB 길이가 지금 루트 3이니까 그럼 나머지 얘 갖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나머지 BH 길이를 더 구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AB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4분의 6 얘가 지금 여기에 루트 씌운 얘가 지금 B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하니까 루트 지금 4, 3, 10이니까 4분의 6 되시겠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6 나오시겠네.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6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6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답을 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BC의 길이는 2분의 루트 6과 2분의 루트 2를 더해주세요 라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6 플러스 2분의 루트 2요 이렇게 해서 답을 최종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고요. 다시 이번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공식들이 뭐였어? 그치, 사인 법칙 공식이었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 공식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삼각형을 또 한번 오른쪽에 그림이 그렸는데도 여기다 그려놓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여기가 지금 A, B, C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 각도가 60도 그리고 여기가 루트 2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우리가 일단 어디부터 구할 수 있을까? 이 주어진 조건 갖고 당연히 각 B의 크기를 먼저 구하겠어요. 이거를 사인 법칙으로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러면 사인 C 즉 60도 분의, 그러면 그거에 마주보는 변은 루트 3 얘가 사인 B분의 거기 상태에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하려다 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B니까, 그럼 이때 결국 B의 각도가, 선생님 이때는 얘는 지금 45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각도가 지금 45도인 각도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도 이제 마지막 행동은 뭐예요?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니까 BC에 대한 걸 구하고 싶었대요. 근데 BC에 대한 걸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105도면 여기 각도는 지금 75도잖아. 그러면 선생님 원래 이 상태에서 선생님 한 번만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사인 75분의 BC요.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학생들 75도 특수각인가? 아니죠. 특수각이. 그럼 특수각이 아니었을 땐, 즉 이것처럼 특수각이 아닐 땐 좀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면 좀 편해지는데, 특수각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수트에서 푸는 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림으로. 그래서 다시 중상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서 최종적으로 답이 이렇게 쓰여지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생에서 수투에서 지금 사인 법칙을 쓸 때,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특수각이 아니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해하셨으면 이제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는 8이고 각 A는 30도였을 때, 이때 각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뭐야, 벌써 이 그림에서 보니까 30도에 마주보는 대변 길이가 8이었어요 이렇게 알려줬을 때, 결국 이때는 바로 공식 갖다 써줘요. 우리 공식이 뭐였어? 사인 A분의 이때 뭐 마주보는 변 BC, 이게 결국 뭐랑 똑같다? ER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이 R은 반지름 길이였고.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그대로 갖다 쓰자 보니까 사인 A는 30도예요. 그러니까 사인 30분의 BC의 길이는 8이랬으니까 8이요. 그럼 얘가 지금 ER과 똑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그럼 분자와 분모에 2를 곱해주니까 얘는 16이 2R입니다. 그럼 R은 8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8이니까 그럼 외접원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결국적으로 둘레 구하라는 거겠죠. 이때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썼는데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바꿀게요. 그럼 둘레는 결국 16파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딱 공식을 쓰는 문제들도 존재를 해요.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3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 sin A는 B sin B 더하기 C sin C가 성립할 때, 이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근데 이랬었을 때 우리가 중3 때부터 했던 행동이 뭐가 있냐, 이제 요즘에는 중2인데, 삼각형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길이들을 갖고 확인을 했다고.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즉 예각삼각형인지 아니면 직각인지 둔각인지 이등변인지 아니면 정삼각형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뭐를 이용해서 풀었냐면 길이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그럼 아까 우리가 뭐 배웠었어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사인을 길이로, 즉 각을 길이로 바꿀 때는 이때 사인 A를 그냥 2R분의 A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바꿔주면 이 각을 길이로 변동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sin A는 2R분의 A는 B 곱하기 sin B는 2R분의 B, 거기에 더하기 C 곱하기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2R을 나눠주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요 이렇게 해서 길이들 갖고 관계식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최종적인 답은 A가 빗변. 이때 A가 빗변이라는 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유형에서는 결국적으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사인 공식 중에서도 변형을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냥 다 사인 공식 하나 외웠어요 이거 끝이 아니라. 이해하셨으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5대 6 대 7이 성립할 때, 이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뭐야?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서 했었던 게 길이의 B가
삼각 함수 b랑 같다라고 했었던 게 우리 가계비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문제를 풀어줬었죠. 그럼 결국 우리는 수하에서 했었던 것처럼 얘를 관계식을 찾아줄 건데 b가 떴으니까 결국 나는 지금 5k, 6k, 7k 이런 식으로 갖다 써놓고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가 5k이고 b 플러스 c가 6k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7k였을 때 그럼 얘네를 다 더하니까 2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를 다 더한 얘네 값은 18k야. 그럼 a 뿔 b 뿔 c는 9k입니다.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상태에서 다시 표현하면 얘한테 위에 쪽에다 집어넣으신다면 a 뿔 b 뿔 c가 9k를 했으니까 c는 4k고요. a는 3k고요. 그 다음에 b는 2k네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a 대 b 대 c 얘네의 비율이 3대 2대 4예요 말할 거고 이 비율은 그대로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이 답은 결국 3대 2대 4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오늘 문제는 마무리가 지어지시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오늘 영상 2번 영상에는요 사인 법칙에 대해서만 다뤄봤어요. 근데 사인 법칙 다루면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을 다룰 건데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문제를 외울 때 당연히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사인 a분의 우리 공식 다시 생각하면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는 2r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얘네 공식은 당연히 기억하고서 이거 갖고 변형을 해주는데 언제 사용하는지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는 유형들 갖고 좀 더 연습을 해서 학생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보시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서 문제 풀고서 유형서를 꼭 그 유형들마다 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확실히 사인 법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